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담한 만남 박일국입니다. 최근 TV에서 정치 드라마를 요즘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드라마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도 하고 있는데요. 아마 시민들의 그 정치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아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오늘 대담한 만남에서는 우리 지역의 정치인 한 분 모셨습니다. 화성 동탄이죠. 이원욱 국회의원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네, 이원욱입니다. 이제 뭐 가을입니다. 예, 네. 가을로 접어들었고요. 뭐 가을로 접어들면 국회의원들은 좀 이제 바쁘기 마련인데 좀 어떻게 지내십니까? 요즘에 이제 정기국회가 시작돼서요. 예. 원내수석 부대표를 맡고 있다 보니 예. 정치적 일정도 합의해야 되고 여러 의제도 합의해야 되고 예. 예산안, 특히나 내년 입법 살림 또, 과제들 예. 그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여야 간의 협상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시청하셨던 분들 중에 이제 보통 이제 SNS를 이제 연결해서 이제 댓글이나 이런 것들을 좀 알아본다 이런 코너가 있다는 사실 대부분 아실 텐데요. 의원님께서는 보니까 블로그를 더 많이 하시더라고요. 블로그에 들어가 봤더니 초지일관, 처음처럼 이런 식의 좀 문구들을 굉장히 많이 써놓으시는데 어떤 의미가 있으십니까? 이 문구에 담은 의미가 있으세요? 실제 많은 정치인들이 예. 국민들로부터 많이 욕먹는 것 중에 하나가 저 사람이 권력을 잡더니 변했다. 예. 그리고 저거 안 되겠다. 뭐 이런 국회의원에 대한 전체적인 이미지화되어 있는 것. 예. 그걸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그 고민을 결심으로 다지기 위한 방법이 무엇인가. 예. 그건 항상 누군가한테는 얘기하는 거다. 중산층과 서민을 예. 위하고 어떻게 하면 정치가 제대로 대화 타협의 공간으로서 예. 희망을 주는 그런 정치를 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제가 처음에 꿈꿔왔던 것인데요. 그러한 생각을 끊임없이 가져나가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서 그걸 보면서 또 생각을 다시 한번 예. 가다듬는 그런 이제 제 시간도 스스로에 되실 대한 수가 관계도 있겠네요. 하고요. 예. 제가 화성에 온 지가 2008년도에 예. 왔는데 사람이 이제 좀 만나다 보면 멀어지기도 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하고의 처음 맺은 관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예. 그러면서 그분들이 하는 얘기들이 이원욱은 참 변하지 않는 것 같다. 그럴 거 들을 때는 참 뿌듯한 마음이죠. 알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민주당 원내 부대표, 이거 굉장히 높은 자리 아닙니까, 의원님? 아무래도 그 책임감이 또 있으실 거고 또 앞서서도 뭐 이제 정기국회 맞아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현안들도 있을 거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또 어떤 마음가짐이세요? 국회가 국민들로부터 아주 많은 욕을 먹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정말 일을 안 한다. 생산성이 너무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 때문인데 이럴 때일수록 국회가 무엇을 할 것인가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뼈저리게 자기 반성을 하고 성찰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혁신 성장을 위한 입법 과제들 이번 정기국회 때 반드시 좀 통과됐으면 좋겠고요. 예를 들어서 데이터 3법, 예. 서비스 산업 발전법, 예. 세제 관련된 예. 투자세액 공제 제도라든가 예. 이런 것들을 좀 이번 국회 때는 반드시 통과됐으면 좋겠고 아울러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입법들이 지금 수년째 논의조차도 못하고 대기하고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예. 올 정기국회 때 통과가 되지 못한다면 그냥 자동 폐기될 수뿐이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국회인데 마지막 국회답게 예. 최소한의 국민들이 필요로 하고 우리 한국 경제가 앞으로 조금 더 활력을 넣을 수 있는 예. 그런 법들을 통과시켜자 뭐 이런 자세로 임하고 있습니다. 그런 각오나 마음가짐이 있으시다는데 어떻게 좀 관계를 정립해 갈 생각이세요? 그게 풀려야 하여튼 뭐 법이 통과되든 말든 할 거 아닙니까? 그러게요. 대한민국의 국회가 지나친 합의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뭐 의석이 많다고 해서 그거를 표결하는 이런 구조가 아니고 예. 여야 간의 합의에서 모든 것이 예. 이루어지는 구조다 보니 어떻게 하면 좀 마음을 터놓고 서로 국민을 바라보면 마음이 터지게 돼 있습니다. 그 정략을 바라보지 않고 자기 편만이 아니고 예. 너미 편의 국민도 바라보고 이러면서 마음을 터놓고 일을 해나간다면 조금 더 생산적인 국회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희망을 가져봅니다. 야당 쪽에도 좀
많이 좀 얘기를 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시겠네요. 더 중요한 거는 여당의 역지사지가 더 중요하죠. 알겠습니다. 자, 이제 주요 법률들은 그런데 이제 의원님이 그 발의하신 법률도 한 가지 눈에 띕니다. 청년 기본법. 네. 이게 어떤 취지고 어떤 내용입니까? 청년들의 그 우울증, 예. 장년들의 불안감 이런 것들이 지금 한국 사회의 가장 심한 병리 현상 중에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단적인 예로 45만 명에 이르는 공시생, 안정적 직장이 아니면은 희망이 없어 보인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예. 청년들이 공시생으로만 몰리는 이유는 예. 무엇인가? 공시생이 안 됐을 때 예. 안정적 삶을 어떻게 보장해 줄 것인가라고 하는 거를 이제는 국가가 본격적으로 고민할 때가 됐다. 예. 일자리부터 주거, 교육 이런 것들을 전 순환 주기적으로 국가가 이제 좀 제대로 된 계획을 세우고 그거에 대해서 지원제도 예산을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제가 청년기본법을 발의하게 됐죠. 그러니까 뭐 이런 거겠네요. 국가가 청년들을 위한 어떤 프로그램도 제공하고 안전판도 제공하는 예산 지원부터 예산 사회적 안전망 뭐 등등 모든 것이 5년마다 세우는 청년 기본 정책의 계획에 그런 거를 담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기대를 해보고요. 이제 지역 현안 이야기를 조금 다뤄봐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동탄 신도시가 지역구시기 때문에요. 역시 동탄 전체적으로 지금 제일 관심 있는 건 역시 트램이 아닐까. 예. 예. 언제 되느냐. 트램 문제를 생각하면은 저 또한 굉장히 답답하고 예. 제가 20대 그러니까 재선이 되면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예. 갔었는데 또 위원회도 또 국토위셔가지고. 네 그때 예. 그 당시 국토교통위를 간 이유 중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사실은 트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덕원성과 트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동탄 2기 신도시를 발표하면서 트램이라고 하는 거를 그 교통대책으로 발표를 하고요. 예. 그러면 9,300억의 돈을 주민들로부터 걷어서 그걸로 하겠다라고 그렇죠. 하는 게 발표를 해놨는데 건설이나 운행을 할 수 있는 아무런 입법 조치조차 돼 있지 않았어요. 그 무슨 입법이 있어야 이제 있어야 할수 있어요. 되죠. 예를 들어서 철도 안전법, 그 다음에 도시철도법. 예. 이게 트렌드 도시철도거든요. 도로 위를 다니니까 도로 위를 도로교통법도 달리니까. 이제 예, 문제가 됩니다. 예. 그런 것들이 아무런 제도 정비가 돼 있지 않아서 그 초창기에 그 제도 정비를 하는데 주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 제도 정비를 다행히도 국토교통위원회 2년 있는 동안 다 예. 했고요. 올해 5월달에 예. 경기도 도시철도망 기본 계획이라고 예. 하는 일단 게 들어갔죠. 일단 예. 그 국토부에서 승인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4개월 정도가 흐르고 있는 중인데요. 이게 트램을 이제 만들어 놓고 나면은 굉장히 큰 액수의 유지관리비 유지관리비의 그 적자가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거를 누가 떼어안을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로 경기도와 화성시가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하고 계속해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최근에 제가 모셔가지고 이 간담회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요. 트램이 건설되려면 최하한 6년 정도가 걸릴 텐데요. 예. 6년 있다가 있을 문제를 가지고 지금 싸우면서 아무것도 못하지는 말자라고 하는 걸로 방침을 수립을 해서 그것을 화성시장님하고 경기도 도지사님 이재명 도지사께서 또 수용을 해주셔서 지금부터 기본 계획을 세우는 과정은 경기도가 다 하자. 예. 경기도에서 지금 20억의 이제 비용을 들여서 용역을 곧 낼 예정입니다. 올해부터 시작해서 6년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 네. 주민들께서. 그다음에 이제 학교 이야기 이제 신도시 이게 학교 이야기가 굉장히 힘든 이야기거든요. 학교 관련해서 이렇게 좀 성과가 좀 있으셨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떤 건가요? 꽤 오래전에 용인의 신복동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이제 학교를 설립을 했어요. 전학 간 애가 2명인가 3명인가 뿐이 안 돼가지고 뉴스에 아주 굉장히 크게 난 적이 있습니다. 뭐 감사원 감사도 받고. 그렇죠. 뭐. 그래서 네. 그 이후 교육부에서 네. 경기도 전체에서 학교를 신설하려면 학교를 하나를 없애라. 줄이는 거를 갖고 와라. 네. 이게 이제 교육부의 네. 기본 그러니까 방침이었습니다. 이전이 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주장했던 거는 그거였죠. 아니 신도시는 사람이 이미 들어올 게 예정돼 있다. 예. 그러면 학교를 지어놓고 한 학년에 하나씩 6학급짜리라도 그 학교를 일단 개교를 하고 나면 예. 그 옆에로 다닐 거 아니냐 아이들이. 왜 근데 그런 정책을 안 세우고 대부분이 다 들어왔을 때 뭐 3분의 2 이상이 들어왔을 때만 학교 설립 인가를 내주냐. 이거 말이 안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김상곤 전 교육감이 예. 그 교육부 장관을 예. 하는 시절에 했던 때가 있었죠. 그 방침이 많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그것이 이제 주민들이 생각할 때의 만큼 완벽하게 변화되지 못했습니다. 최근에 동탄 이신도시에서는 83 초등학교가 좀 문제가 많이 있는데요. 그게 이제 그런 문제가 걸린 거죠. 바로 인근의 아파트들을 입주했는데 아직 학교가 그 건물이 완공이 안 돼가지고 그 개교를 못 하고 있는 상황. 하여튼 빨리 좀 해결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특히나 안전이라고 하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해서 이 개교 전에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은 제대로 셔틀버스 같은 거를 활용을 해서 예. 그 학교까지 이렇게 등하교를 시키는 뭐 이런 제도들을 도입을 해가지고요. 아이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는데 아마 주민들께서 이 정도면 돼. 예. 정도의 만족감은 갖기 힘드실 겁니다. 조금 더 제도 개선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그 유치원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국공립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뭐 줄을 선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뭐 좀 추가로 동탄에 좀 신설되는 곳들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네. 예. 이른바 목리초 부지에 이제 그 유치원 부지를 하나 예. 만들어서 단설 유치원을 만들어서 개교를 했고요. 최근에 있었던 유치원 사태 문제로 그 국공립 유치원에 대한 그 주민들의 요구가 훨씬 더 커져 있는 그렇죠. 상황이어서 예. 이재령 교육감님하고 협의를 하고 그다음에 LH하고 협의를 하면서 부지를 2개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능동에 하나를 건립을 하기로 했고요. 동탄 이동 쪽에 대체농지에 하나 부지를 마련해가지고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학부모님들께서 언제쯤 생길까 이런 궁금증도 있을 수가 있는데 보통 한 3년 정도 앞으로. 시간이 소요됩니다. 예. SNS 함께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이원우 의원께서는 이제 블로그를 이제 많이 사용하시는데요. 블로그에 이제 올라와 있는 내용들, 사진들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구중학교 학생이군요. 국회 방문. 예. 국회 와서 학생들이 뭐 한 겁니까? 중학생인데? 저하고 국회 견학을 하고 국회가 무엇을 하는 곳인지 그리고 우리 동네 국회의원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인지 뭐 이런 것들을 같이 얘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죠. 지역구에 이제 학생들이나 학교에서 이렇게 방문 오는 경우들이 있는데 엄마들이 이렇게 신청해서 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는 거고. 많이 있죠. 많이. 알겠습니다. 그 엄마들 아니고 저는 심지어 이런 경우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예. 초등학생이 예. 저한테 인터뷰를 하자고 예. 뭐 직업 체험과 관련된 예. 인터뷰라든가 이런 거 하는 경우가 굉장히 꽤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애들하고 인터뷰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자, 다음 거 이게 큰 사진인데요. 카메라 앞에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얼마 전에 KBS 다큐 세상에 예. 대한민국 난개발 문제를 예. 주제로 해서 다큐가 제작이 됐던 거예요. 제작이 돼서 예. 방영이 됐는데요. 그거 촬영하는 장면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 제일 난개발이 심한 지역이 예. 김포시고 예. 그다음에 두 번째로 심하고 앞으로 더 심해질 것이라고 예상되는 곳이 화성시입니다. 제가 국회에다가 난개발 방지 대책 포럼을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같이 토론하고 이러는 와중에 그 KBS에서 그걸 보고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라고 해서 이제 다큐에 출연하게 됐고 그 방송이 되게 됐죠. 알겠습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시는 거. 아, 이거 지역위원회 정책 페스티벌 이거 그 거리에 현수막 걸려 있는 것도 제가 본 것 같은데요. 네. 100여 명이 모여서 예. 같이 이제 정책 페스티벌이라고 하는 걸 했는데요. 예. 분임 토의를 예. 하고요. 테이블별로 주제를 줬습니다. 뭐 주택, 뭐 교육,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안전, 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주제를 주고 그 테이블에서 주제를 논의하고 그 중에서 1등, 2등, 뭐 3등 이렇게 선정을 했고요. 그 전체를 이제 지금 발표하고 있는 시간을 갖고 있는 중입니다. 어떻게 좀 인상적이거나 아 이건 괜찮은 아이디어인데라는 게 좀 나온 거 기억나는 거 혹시 뭐? 음식물 쓰레기를 어떻게 하나도 버리지 않고 자체 소화할 것인가 이런 제안도 나왔었고요. 도시 안에서요? 아니 가정 내에서. 가정 내에서? 네.
근데 이제 일부의 그 예. 기계 같은 예, 예, 거를 예. 이제 설치를 해야 되고 예. 그러면 하나도 안 할 수 있다. 음. 근데 그런 거에 대한 그 예산 지원을 좀 해보면 어떻겠냐. 방법은 있다. 있다. 네. 자, 마지막 거를 이제 한번 살펴볼 텐데 시가 한 편 올려져 있습니다. 네. 얼마 전에 제가 올린 예. 시네요. 한번 읽어 주어 보시죠. 네. 그리움 나태주. 가지 말라는데 가고 싶은 길이 있다. 만나지 말자면서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다. 하지 말라면 더욱 해보고 싶은 일이 있다. 그것이 인생이고 그리움. 바로 너다. 저 시를 보면서 아, 저것이 인류의 역사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예. 그 일탈을 꿈꾸는데요. 음흠. 야, 가지 마. 그 길은 절대 안 돼. 예. 힘든 길이야. 라고 했을 때 누군가는 그 길을 갔고 예. 그래서 새로운 과학 문명이 발달을 됐고 새로운 인류한테 희망을 주는 길들이 벌어졌고 그런 거에 대한 그리움, 보이지 않는 미지의 세계에 대한 희망 뭐 이런 것을 저는 저 시를 보면서 좀 읽었습니다. 자, 의원님 보니까 이 블로그의 이 카테고리에 이원욱과 함께 읽는 시 뭐 이런 카테고리가 있다고 하는데 시를 다른 문학이나 다른 예술 분야보다 더 좋아하시는 게 있으세요? 함축적으로 짧게 읽을 수 있는 예. 완성된 것을 보는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1분도 안 되는 시간 내에 완성품을 읽고 가장 많은 그 영감을 얻을 수 있는 문학 장르가 저는 시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예. 제가 그렇다고 해서 시를 쓸 능력은 안 되고 예. 그 좋은 시인님들의 예. 시를 틈틈이 보면서 저의 영감을 얻으려고 그리고 좀 마음을 가다듬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의원님께서 보니까 특이한 이력이 한 가지 있으세요. 네. 숲 해설사 자격증이 있다라고 예.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취득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저는 2008년도에 화성에 와가지고 한번 낙선을 하고 나서 다음 총선 때 내가 무조건 된다라고 하는 자신이 있었습니다. 예. 그러면 그 국회에 들어가서 어떤 활동을 하는 어떤 국회의원이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있었고요. 예. 그래서 그 당시 제가 좀 부족했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좀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공부했던 것이 그 기후 강사 자격을 이제 취득을 했고요. 기후 강사 자격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보니 기후 변화를 제대로 해낼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에 하나로서 이제 숲이라고 하는 거를 깨닫게 됐고요. 그래서 숲과 보다 더 친해지고 싶어서 숲 해설가 자격을 이제 취득을 하게 됐죠. 그래서 그런지 뭐 에너지 관련된 분야에서도 그 의정 활동 속에서 여러 가지 활동들이 있으신 것 같고 환경 분야 이쪽 분야에 있어서는 좀 이제는 자신감도 좀 붙으시고 뭐 그러셨겠네요. 저 초선 때부터 이제 신재생 에너지 백과사전, 예. 그다음에 미래 에너지 백과사전 이런 워낙 그런 그 에너지 서적들이 예. 전공서 비슷하게 예, 예, 예. 전문서적으로 되어 있어서 인들이 접하기 대중서로. 굉장히 어려웠었는데 저는 이제 청소년들한테 읽혀야 되겠다. 청소년용으로. 예. 물론 청소년용이라고 했는데 뭐 네. 일반인들이 읽기에도 아주 평이한 책을 네. 만들었었죠. 그래서 그래서 출간을 그 초선 때 초선 두 권을 때. 하셨던 네, 겁니까? 네. 그래서 실제로 미래에너지 백과사전 같은 경우는 예. 그 전에 이제 미래부의 원천 기술 예. 에너지 관련한 원천 기술을 연구하는 부서에서 예. 돌아가면서 자기네들이 같이 한번 읽어보기는 책도 되고 공무원들이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소개 개괄서로서는 아마도 가장 쉽게 읽을 수 있는 책이라고 자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국회의원이란 직업에 도전하신 게 아니시라면 환경 분야의 어떤 직업을 하셨을 수도 있겠네요. 만약에 뭐 하셨을 것 같으십니까? 만약 국회의원을 만약에 안 하셨다면? 저는 안전관리 쪽에 안전관리요? 대해서 예. 산업안전관리 뭐 이런 거 그런 얘기하시나요? 그런 거를 좀 사실 공부를 시작을 하는 와중에 예. 국회에 출마하게 됐고요. 어. 그래서 아마 안전관리를 좀 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제 연구하고 있는 법 중에 하나가 얼마 전에 저것도 터졌죠. 그 지연한번공사 고양시에서 예. 그 터지면서 사람이 다치기도 하고 뭐 이제 사상자도 나고 그렇죠. 이런 사건이 예. 있었습니다. 이제는 국가가 안전 문제에 대해서 보다 더 근원적 치료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아예 지하 공동구를 만들어서 예. 지하 공동구에 다 넣자. 거기에 상수도관 넣고 통신시설,
지역난방공사 갖고 있는 열수송관, 그다음에 그 전기 이런 걸 다 넣자는 거죠. 상수도. 그러면 지금같이 땅 속에 묻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천에서 터졌던 붉은 수돗물 같은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도 없습니다. 언제든지 관리가 가능하고요. 그래서 안전 문제를 이제 근본적으로 책임져야 될 시기가 됐다라고 하는 걸로 입법을 만들고 있는데 사실 그런 거에 대한 고민들을 제가 국회의원 되기 전부터 좀 해왔던 내용입니다. 뭐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는 의원이신데요. 20대 국회도 이제 어느덧 1년이 안 남았습니다. 남은 기간 어떤 좀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좀 얘기 좀 해주시죠. 20대 국회 들어서 초창기에 운영을 해왔던 모임이 사회적 대타협 추진 의원 모임이라고 하는 거를 만들어서 한 여야 의원들 25분 정도가 모여서 해왔었는데요. 그때 이제 경제계, 노동계, 심지어 민노총에 계신 분들도 다 오셔가지고 어떻게 하면 사회적 대타협을 이루어낼 것인가라고 하는 의제를 가지고 우리가 제가 바라는 사회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 노동이 행복한 나라 이런 나라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전국으로 들어서면서부터 지금까지 운영을 하지 못해서 참 그것이 좀 많이 아쉽고요. 국회가 국민들로부터 사랑받는 국회가 되는 길 그리고 일하는 국회가 되는 길도 결국 사회적 대타협을 이루어내는 기분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머릿속에는 화두로 갖고 있지만 현실화시켜서 고민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 갖고 있고 지역구 문제는 아까 이제 트램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인덕원선, 인덕원 동탄선 이런 것들도 참으로 어렵게 왔습니다. 지금 동탄 1신도시가 계획 인구가 14만 명이 넘고요. 동탄 2신도시가 30만 명, 그러면 45만 명 정도가 되는데 엄청나네요. 전국에서 제일 큰 신도시인데, 네 개 신도시인데 그 도시를 설계하면서 외부 간선 철도망을 설계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도저히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인덕원 동탄선이 그 계획은 발표가 됐지만 그것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굉장히 지난하고요. 2기 신도시 남동탄 이제 입주하기 시작하면 본격적으로 입주가 올 가을부터 시작이 될 텐데요. 내부 교통만뿐만이 아니고 서울로 출퇴근하는 M버스 문제, 광역버스 문제 뭐 등등 해가지고 교통 문제가 하여튼 또 폭발적으로 그 수요가 증가되고 그거에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아까부터 나왔던 교육 문제, 뭐 유치원 문제 이런 것들이 현안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남은 기간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있지만 일단 뭐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방법으로 좀 노력해 보겠다.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오늘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의원님.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치는 분명히 좀 어렵고 답답한 문제죠. TV를 보시면은 뭐 별로 보고 싶지 않은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뭐 외면을 할 수 없겠죠. 좀 더 나은 세상을 위해서는 정치는 어쩔 수 없는 것이고 시민들의 더 많은 관심이 또 많은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 대담한 만남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